자, 이번에는 두 가지 소식을 한 번에 소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웃는 지지율 3배. 멀리 뉴욕에서 웃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고요. 줄줄이 걸리는 잠룡 1위.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윤정혜 기자. 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새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눈여겨볼게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쑥 올라갔는데. 예, 굉장히 압도적이죠. 예. 다른 세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근데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왔네요. 네.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취임 100일을 맞아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좀 못한 게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예. 저게 또 옛날에 또 컨벤션 효과라고 당대표 선정됐을 때는 또 상당히 올라가서 예. 여권 후보 중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박원순 후보를 앞서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 지지율은 사실 아직 한참 남은 지지율이라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만큼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여권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바로 이 반기문 사무총장, 바로 제 옆에 지금 모셨는데 이 사무총장이 과연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도전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아직 대선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반기문 사무총장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희가 또 한번 속마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을 무려 3배 차이로 제치고 지금 1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마음이 어떨지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속마음, 첫 번째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새누리, 새정치. 자, 조수인 차장.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새누리, 새정치. 네. 어디로 갈 건지 고민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뚜렷한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서로 당기고 있죠. 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새누리당에는 그래도 지금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가 되기가. 비노계, 중도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점, 이 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에서도 지금 침을 많이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속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는 봤나 충청 대망론. 지금 충북 음성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도가 이번에 한번 대권을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충청 대망론의 핵심인데, 천상철 차장. 들어는 봤나 충청 대망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회창, 김종필 전 총리 등이 충청도 출신인데 대통령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우리 한번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열망이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충청도 출신들 의원들도 많습니다. 6선 이상에서 의원이 3명이나 충청도 출신이고 예. 이인재, 서청원, 이완구, 정우택, 새정치연합에서는 이해찬 의원들도 충청도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충청도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이제 장점들이 몇 가지가 꼽히는데 일단 사무총장 퇴임하는 시기가 2016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1년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에 딱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둘째, 외교안보에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안보 공무원이니까. 통일 이런 예. 외교 쪽에 앞으로 관심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또 있고요. 그러네요.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약점이 아직까지는 드러난 게 별로 없고 또 20대가 또 교과서에서 배운 또 인물입니다. 교과서에 나오죠? 다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요. 근래 들어 운이 또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칠기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대선 가도를 달려가는데 본인의 뜻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속마음 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의심하는 게 바로 반기문 총장에게는 권력 의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조수인 차장.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이 권력 의지가 그렇게 막강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나의 꿈, 나의 목표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는 적은 없죠. 예. 오히려 별로 나는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외교부를 2번 출입해봤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잘 아는 분들은 의외로 권력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의외로? 예. 예. 유엔 사무총장도 굉장히 그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예. 그럼 권력 의지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속마음, 마지막 속마음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누굴 밀겠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편인지 이게 바로 궁금한 포인트인데 천상철 차장 보기엔 어떠세요? 일단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반기문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기문의 사람을 미리 청와대에 들여놓음으로써 반기문 사무총장과 좀 가깝게 지내보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키울 만한 친박계의 핵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최경환, 이완구 대표 정도가 될 텐데 차기에 혹시 대선에 나올 수 있겠느냐 아직은 좀 약하다는 그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임기 중반 이 말로 갈수록 차기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이 여야 또 이 영남과 호남에서 두루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윤기가 2016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1년간의 대선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력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행보, 거취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반기문 사무총장이 걸어왔던 길 저희가 또 재밌게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예, 반기문 총장의 행보 저희가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논란에 초점했었던 분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자, 윤정혜 기자, 네. 이번에 새로운 또 의혹이 하나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의혹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공무원으로 특채 발령을 내는가 하면 그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무려 1억 원이나 지원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 특혜 받은 측근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징의 대표이사 이주원 씨입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이 설립했던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을 하던 나눔과 미래라는 단체의 사무국장 출신인데요. 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3년 서울시 산하 주거재생지원센터장으로 바로 이 이주원 씨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단체입니다. 근데 공무원 신분으로 했거든요. 예. 저희가 모든 공무원은요, 기본적으로 이 겸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이나 이 공무원직과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회사 대표직을 2년이나 겸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근에서야 공무원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측근 챙기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측근, 그제죠. 19일에요. 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두꺼비 하우징이 서울시가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측근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했다가 2년간 그 공무원직을 유지했다가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의원 면직을 시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다가 예산을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좀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또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시한테 그 인사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서 센터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의원 면직한 상태시고요. 특별 채용이요? 그게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인사과의 겸직 허가 관련된 규정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 이 공무원들조차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공무원이 겸직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니까요. 그 관련 공무원법에 겸직 허가는 관련 소속 기관의 장이 그걸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이 겸직이 허용이 된 것인지 낱낱하게 또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측근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1억 원이나 지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국감이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박원순 시장의 측근 배려인데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측근들을 좀 배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줘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조금 도가 지나쳤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받고 또 그걸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의혹들이 이번에 제기가 된 건데 지금 이 두 가지 의혹은 윤정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 바로 이 낙하산 교수 무더기 채용 문제 이것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 누가 파헤쳤냐 바로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지원을 결정하는 등 유착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얘기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정치부의 류병수 기자가 이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속보도 저희가 계속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